결혼 8년 차 2살 차이 연상 연하 부부입니다. 저는 치과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남편은 농구 심판과 방과 후 농구 지도 일을 병행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수입이 저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 결혼 초에 주변 지인에게 왜 사냐, 여자만 고생하는 거 아니냐, 이혼해라, 이혼해라 같은 막말을 듣곤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그때의 말들이 큰 상처로 남아서 부부 사이까지 멀어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다시 예전처럼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해주셨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어디 계신지? 바로 앞에. 우리 여기 계시는군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부 사이에 돈 문제가 사실은 되게 민감한 주제잖아요. 농구 지도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운동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많진 않아요. 근데 지금도 사실 농구에 미쳐 있거든요. 네. 죄송하긴 한데 금액 차이가 얼마나 궁금하죠. 나도 궁금해. 저희 어느 정도 그죠? 이거 궁금하죠? 아니 세 배 정도 났던 것 같아요. 3배 정도 났던 것 같아요. 많이 났네. 그럴만했네 주위에. 났던 것 같아요. 많이 났네. 그럴만했네 주위에. 3배 정도 났던 것 같아요. 많이 났네. 그럴만했네 주위에서 그러면. 정확히 한 3.5배? 아니. 아니 근데 두 분만 그래도 사실 힘든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 힘들었을 것 같기는 해요. 주변의 말들 듣고 어떤 영향을 받았어요? 이게 좋은 말도 자꾸 듣다 보면 나빠지고 나쁜 말은 더 그 힘듦에 빠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건가? 내가 분명히 사랑했고 그걸 다 알면서도 결혼을 했는데 왜 상황이 자꾸 이렇게 나도 마음 자꾸 그렇게 가지? 너무 힘들다. 살려달라. 그런 얘기도 많이 했고 그럼 나도 이렇게는 못 살아.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전혀 개의치 않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다고 해야 되나? 남편이 되게 밉고 이 삶 자체가 너무 힘들고 정말 내가 혼자 살면 너무 행복하게 살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이 그렇게 굉장히 많이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남편분은 어떠세요? 저는 몰랐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다라는 얘기 들었을 때는 진짜 너무 속상했죠. 진짜 왜 그럴까. 옆에서 믿고 사는 건 난데 왜 자꾸 주변 사람들 말에 저렇게 흔들릴까. 솔직히 되게 불편하고 힘들고 안타깝고 그랬는데 제가 거기서 또 내색을 하고 그러다 보면 이 일이 더 커져서 진짜 결국에는 이혼을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말을 안 하고 그래 알겠어 라고 그냥 계속 그렇게 피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때 궁금해요. 사이가 멀어졌다고 했잖아요. 뭐 이혼까지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멀어지신 건지. 서로 뭐 남이죠. 대화도 안 하고 리트리버 2마리를 키우는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오로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랬죠. 그랬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한테 어쩌고 강아지한테 애들한테 애교 많아서 귀여운데? 아니 저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들한테 나 왔죠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나한테 안 하고 그럼 가까이 오지도 않고 막 아예 뒤돌아서 스킨십도 없고. 스킨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아예. 네. 그러면서 지금도 사실은 의리로 살고 있는 건데 살은 잘 잡지 않습니다. 잘 잡지 않습니다. 그러기엔 너무 많이 붙어 있으세요, 두 분이 지금. 그러기엔 너무 많이 붙어 있으세요, 두 분이 지금. 이거는 의자가 좁아서 그래요. 아무래도 우리 김창호 선생님께서 이 부부 사이 좀 원만해질 수 있게 좋은 이야기 해주시면. 좋은 이야기 해주시면. 할 말이 없죠. 저도 저희 집 사랑이 푸들한테 오빠 왔죠요. 사랑아 오빠 왔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내기 하나 제가. 그래서 제가 흉내를 잘 내는 거예요. 왔죠요 왔죠요. 아침에도 하고 온 건데. 그리고 한국은 개인차가 있지만 자 오늘 배터리 100% 충전하고 집에서 나갔어요. 그러면 한 60만 쓰고 40 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 일을 좋아하거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은 100%를 다 써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바로 충전도 안 돼요. 속도가 되게 더뎌요. 근데 그때 두 마리의 이 친구들이 있는 거죠. 그 친구들이 특징이 뭐냐? 늘 환영해 주잖아요. 어제도 집에 왔는데 오늘도 이렇게 환영할 수가 있나? 그리고 또 집에 들어와가지고 분리수거하러 갔다가 왔는데도 환영해줘. 또 이렇게 환영을 할 수가 있나? 사람을? 그러니까 이 환영한다는 거, 사람이 그걸 느끼잖아요. 내가 얼마를 버는지, 내가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못 나가는지 전혀 상관없이 오직 나로 환영해 주더라고요. 그럼 남편도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왔죠요, 오빠도 왔죠요, 농구 힘들었죠요. 걔 입에다 뽀뽀도 쪼쪼쪼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와이프는 옆에 있다가 나는 걔만도 못한 년이냐? 나도 리트리버하고 느낌이 비슷한데 나 몸에 털만 없지 똑같아 쟤네들하고. 나한테도 좀 이렇게 해줘. 나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하네. 내가 진짜 걔만도 못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내가 정말 화가 나시는 건 사실은 그 돈만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돈 말고 다른 것들이 충분히 순환된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야, 뭐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 야, 결혼은 돈이 중요한 요소지만 다른 요소들이 있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런 얘기 다시는 내 앞에서 하지 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대학 시험 보고 떨어지고 전문대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내 미래가 너무 암울하잖아요, 남자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군대 가기 전에 이미 평생 할 어떤 전공을 딱 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래도 흔들려요. 그래서 병장이 되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맨날 생각해. 막 깔깔이 있고 막 나가서 어떻게 살까. 맞아, 세상 끝난 사람처럼. 선생님도 혹시 군대에서 여자친구 없으셨어요? 그때 이제 많이 다가오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옛날 얘기잖아요. 네, 옛날 얘기니까. 네? 옛날 얘기니까. 해병대 때. 아니 그때 네. 아니 목이 너무 막혀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가요집 있잖아요, 가요집. 기타 그려져가지고 거기 뒤에 보면 펜팔란이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이게 펜팔을 했죠. 군대에 있으면 막 그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대 다니는 친구를 사귀게 된 거예요. 펜팔로. 이제 면회로 왔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모질인가요? 그렇게 오를 많이 하셔야 되나요? 그런데 이제 왔는데 이 친구는 되게 조건이 좋잖아요. 94년이었으니까 거의 30년 전이잖아요. 그때는 교대 다니면 그 교육자 집안이라고 그랬어요. 선생님들. 근데 이제 저는 집안도 좀 우리의 집의 학력이 좀 그렇고 나도 그냥 공고 나와서 그냥 이 군대에 와 있고 뭐 나가서 대학 들어갈 자신도 없고 내가 생각해도 참 나는 앞으로 뭘 어떻게 하고 살아야지.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제대할 무렵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상우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엄마가 일찍 결혼했으면 좋겠대. 나 임용하면. 그리고 엄마가 너 한번 보고 싶대. 넌 제대하면 뭐 할 거니?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할 게 없잖아요. 나 이제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이제 그때 미용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30년 전에 남자가 미용하면 이 새끼 남자 새끼가 무슨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막 약간 이런 엄청난 편협한 세상. 그래서 이제 창호가 너 뭐 할 거니? 엄마가 한번 보재. 나 저 메이크업 아티스트 미용 하려고 하는데 했더니 얘가 정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제 인생에서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말을 해준 거예요. 창호가 넌 잘할 것 같으니까 해봐. 인정해줘요.
넌 잘할 것 같아. 야, 태어나서 처음으로 나도 안 믿는 나를 누군가가 믿어주네. 나도 나를 안 믿는데. 나도 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블랙홀처럼 뭐 하나가 잡히지가 않는데. 근데 결국 저는 이제 그 친구랑 결혼 이제 하려고 하다가 더 예쁜 애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해피엔딩일 줄 알았어요. 그게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너무 내가 그래가지고 아까 문이 막힌 거란 말이에요. 헤어지고 저는 이제 음악을 전공했어요. 성악과에 들어가서 근데 성악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사를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때 제일 많이 물어본 게 그거였어요. 성악 전공했는데 어떻게 강의를 하세요? 맨날. 그게 마치 열등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가 뭔 자격으로 주댕이를 까세요? 그러니까 남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데 우리가 우리 안에 열등감이 있으면 그렇게 들리잖아요. 맞아. 다 왜곡되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또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나는 거예요. 힘드니까. 창호가 해봐. 너 나한테 주댕이 잘 깠잖아. 그래서 이제 강의를 했어요. 강의를 해서 점점 막 좋은 일도 생겼네요. 근데 코로나가 왔네요. 코로나가 와가지고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단호박을 팔았네요. 근데 그때 또 내가 진짜 위로하다가 호박을 팔아야 되나 내가? 그렇지. 소통 강사인데. 소통 강사인데 호박 팔아. 호박 밀키트 팔게 생겼네. 어떻게 마음을 정리해야지. 그러는데 또 그 친구 소리가 또 생각이 나는 거죠. 호박 팔아봐. 창호가 호박 팔아봐. 할 수 있어. 넌 잘 팔 거야. 넌 밀키트 잘 팔 거야. 창호가 팔아봐. 그 친구랑 무슨 뭐 남녀의 그런 막 그런 애틋함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친구가 했던 말이 헤어지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살다가 내가 힘든 날이 또 있잖아요. 내가 이게 될 수 있을까? 이거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앞이 안 보이고. 그때 자기를 믿어준 사람들이 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되게 오래 기억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우리의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나 열심히 일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줘야 할 것은 뭔가 대단한 솔루션도 아니고 뭐 어떻게 갑자기 제가 막 그 구원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걸 뭘 정죄하고 당신이 잘못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누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힘든 삶을 잠깐 같이 해약해서 웃고 서로에게 따뜻한 시선을 1시간이라도 같이 이렇게 갖는 거. 그리고 너무 진지해가지고요. 해결 안 됩니다, 대부분. 이런 거 한 번 하고 나서 이렇게 웃고 나면 정신이 좀 돌아오거든요. 공기가 환기되거든요. 그러면 좀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 조금이라도 더 하게 하거든요. 부디 그 따뜻한 기운이 더 이렇게 풍겨져서 나중에 조금 시간이 더 지나고 우리가 이 촬영했던 이 시간이 되게 추억으로 기분 좋게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올해 15년 차인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부입니다. 저와 남편은요, 학력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고졸, 남편은 대졸. 아이들이 커가고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 성적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주변에선 누구를 닮아서 공부를 잘하냐, 남편을 닮았겠지라는 표현들에 매번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할 때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제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 2학년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어떤 영민함이나 뭐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당연히 아빠를 닮아서 공부를 잘하겠지.
그게 꼭 그러니까 너는 아니다. 너를 닮아 공부를 잘하는 것 같지 않고 너를 닮아 똑똑한 거 같지 않다라는 그런 언행에서 사실 저는 좀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아무 말을 못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속마음 뭔가 매너 있게 먹이고 싶다? 죽빵 날리고 싶다. 죽빵 날리고 죽빵이 싶다. 뭡니까? 죽빵 방송인으로서. 날려야지. 열받으니까 날려야지. 그렇죠. 남편분이 뭐 이름 들면 다 알만한 학교를 나오신 거죠? 아, 네.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학력은 제가 높아도 사실 저보다 더 많이 벌거든요. 아, 능력자시네. 아니 뭐 그럼 얘기가 끝났네. 이미 한 방 먹였네요. 저는 그래서 방금 먹이고 싶다고 했을 때 그래 나는 남편보다 더 많이 버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지 않나. 아우 남편분 뭐. 아니 전에 장윤정 씨하고 도경환 씨. 그분들 결혼할 때 막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음악계에 뭐 저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선택의 폭이 매우 넓고 다양했을 텐데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남자를 선택했겠냐고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남자를 봤겠죠. 남편도 똑같잖아요. 남편이 내가 좋은 학교 나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나 택했겠어요? 그 많은 선택의 폭 중에서 가장 베스트를 초이스 하신 걸 거고 프로포즈를 하신 걸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진짜 바보 같아. 모르는 거죠. 뭐 어느 지역, 어느 학교 뭐 그런 거 사실 사람 잘 얘기 안 합니다. 진짜 잘하는 사람들은. 근데 이제 가끔 우리 아이가 나 천재인 줄 알았잖아. 어마어마하더라고 우리 아이가. 나도 놀래버려 아침마다. 그래서 나오면서 인사해. 그랬죠요 저랬죠요 이러면서. 사실은 내 안에 조금 이렇게 찰수록 그런 말은 안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어느 날 텔레비에 이렇게 막 나오면 시골 어른들은 막 텔레비 나오면 뭐가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에이, 우리 아들이 나를 닮아가지고 저렇게 텔레비에서 말을 잘하는 거라고. 얘 미래만 이제 못 나가지고 얼굴도. 예.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그 말들을 해버리신 거예요, 엄마한테. 엄마가 이제 힘이 없어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와요. 장호가 텔레비 잘 봤다. 우리 막둥이는 지금 애비를 닮아갖고 텔레비에도 나오고 말도 잘하고 엄마는 인물도 없고 못 나갔고. 제가 엄마 내가 무슨 아버지를 닮아. 나는 엄마를 닮아서 말을 하는 거야. 그럴까? 그리고 결국 이 얘기를 선생님 자녀들한테 들으실 거예요. 엄마, 나 엄마를 닮아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 그런 생각 하지 마. 어려운 환경에서 지금만큼 성과를 내려고 엄마가 노력한 건 아빠도 알고 우리도 알아. 엄마는 더 자신의 무대를 펼쳤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엄마 그 다른 아줌마들 죽빵 날리고 남편분이 아내분한테 한마디 해주십시오. 제가 이제 또 그 출퇴근 거리가 또 멀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내보다는 집안일에 신경을 더 못 쓰게 되는 게 맞고 맞벌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더 가정의 역할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되게 많이 고맙고 저도 이제 이런 뭐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지금까지도 신세 많이 지고 있지만 앞으로도 신세. 사랑을 신세를 앞으로도 신세 많이 지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제 개인적인 얘기로 여보 사랑해 하려. 지금까지 신세를 내가 많이 졌고 앞으로도 신세를 져야 할 상황이고. 자 그러면 아내한테 사자로 시작하는 거.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